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그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학에서 146조까지 거의 다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 146조까지는 공부가 다 된 거고, 147쪽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 여기 황금책에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천시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제 갈 건데, 이것을 끝내게 되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통변이라는, 육효의 통변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잘 하게끔 돼 있어요.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 어려운 거를 배웠다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말번지 늘리기.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배울 것이 천시점인데, 오늘은 선생님들이 그 고급 강의로 들어왔고,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일 선생님들이 기초로 배워야 될 내정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 내정점은 이 복서정종에 있지 않아요. 복서정종에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책 덮으시고 잘 얘기 들으시고서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 내정점이라는 것은 손님이 딱 왔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문제로 왔는가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사주를 잘 본다는 것은 뭐예요? 저는 이 사주를 잘 본다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이 어떠한 문제로 지금 내 앞에 앉았다라는 걸 맞춰야지 진짜로 이 사주를 잘 보시는 분들이에요. 사주 보면서 무슨 문제로 왔는데 이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주를 잘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건.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손님들한테 왜 왔느냐를 물는다는 것은 사주의 흐름이라든가 대운의 흐름, 그 연운의 흐름을 제대로 조합해서 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인 그렇다는 것만 얘기한 거지 이거를 잘 본다고 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육효에서 육효점을 쳤을 때 육효점을 잘 읽는다는 것은 또 뭐예요? 손님들이 왜 내 앞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을 잘 맞춰야지만 육효점을 또 잘 치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근데 처음에 이 내정점이라는 것을 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손님을 못 맞추면 어떠한가라는 그런 강박관념이라든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욱더 그래. 그 내정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무슨 문제로 나한테 논의를 하러 왔다는 것을 맞추는 게 내정점이에요. 그럼 그 내정점에서 필수 요건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육효점을 일단 딱 쳤을 때, 이 점을 쳤을 때 그 오행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한문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 거. 많이 나타나 있는 거. 즉 뭐예요? 부성이 많이 나타났다면 어떤 이사 문제라든가 또는 그 문서적인 문제,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가 다자 하면은 또 뭐예요? 부가 다하면, 예? 부가 다하게 되면은 극받는 게 손이 극받잖아. 그러니까 자손의 문제로 왔다. 이런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죠. 또 이 관다하면, 그죠? 간다하면 형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형다 하면은 뭐예요? 예?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업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구설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온 거예요. 이것도 구설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어떤 형제의 어려움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문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자손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이 다하면 손 다하면은 관약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손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직장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다한 손이 많은 거하고 간이 다한 거하고는 좀 틀려요. 간다하면은 직장적인 문제로 왔으면 어떤 문제로 하냐면 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무진장 많거나 직업이 두 개가 겹쳐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근데 손이 다하게 되면은 뭐예요? 반대로 직장이 없어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그러면은 부관 제다. 이런 사람은 이거는 거의 사업적인 얘기로 온 경우가 많아요. 사업. 이게 제다한 사람. 다음에 부국받으니까 아니면 부모의 수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정점을 쳐보면은 진짜로 재미있는 게 선생님들 또 많이 묻는 게 뭐예요?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치는 점인가? 내가 친 점. 또는 뭐예요? 에? 손님이 친 점인가? 여기에 따라서 용신이 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내가 친 점인가 손님이 친 점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거는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왔는데 손님이 와서 손님한테 점을 치게 했어요. 손님이 와서. 그럴 때는 뭐를 위주로 읽으면 돼요? 손님이 직접 점을 쳤으니까 세요를 위주로 읽으면서 동요를 많이 위주로 읽거나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글자이거나 또는 뭐예요? 공망이 맞아 있거나 또는 복신이 돼 있거나 그러니까 월파 일충이 돼 있거나 이것을 위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너 무엇 문제로 왔을까 이렇게 딱 찍을 때는 이 문제로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서 점을 쳤어. 여기 선생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오늘따라 평상시에 오지 않던 어떤 그 손님이 전화를 딱 했다, 오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왔을까? 그러면은 그것은 응요를 위주로 읽으면서 이 내용을 똑같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동요나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나 복신이나 이런 거를. 이해가 갑니까요? 그리고 이 내정점에서 일반적으로 이 육춘계가 되면은 뭐예요? 다 소송, 이혼, 그리고 간제, 간제는 된 거죠. 소송, 이혼 또는 실업자, 또 뭐 이 생활을 홀로 하는 뭐 대장인 여자, 그리고 이혼녀, 뭐 이런 개들이 다 되는 겁니다. 육춘계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이 변화의 시기,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 점쳤을 때는 딱 뭐예요? A인가? 뭐 한 거요? 싸움 난 거. 뭐 이런 거는 선생님 딱 찍으면은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하죠. 절대라 그래서 절대. 얼마 전에 이게 동했나?
4월 달이 아니고 뭐 몇 월 며칠인데 자위가 관성이 공망 맞은 이런 형상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왔을까요? 네? 이런 캐를 가지고 왔다고? 여기 지금 안 계신데 모처에 여기 계신 선생님의 모 어느 부인께서 온 거예요. 이런 점사를 얻어가지고 왔어. 그래, 이거는 육춘깨잖아요. 그죠? 육춘깨. 그러니까 이거 딱 볼 필요 없잖아. 내가 간이라는 글자를 공망을 써놨잖아. 공망. 그럼 뭐예요? 남편 문제 또는 뭐예요? 직장이 이거는 없어. 예, 그만둔 거예요. 그만둔 거. 왜 그만뒀어요? 원인이. 얘가 동했잖아. 얘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이 나를 못 살게 굴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싹수 없는 놈의 자식 보지 않겠다고 그만둔 캐, 그만둔 캐. 그래, 내정점을 찾는데 이런 캐를 얻었길래, 직장 문제로 왔느냐? 또 뭐예요? 에? 자손이 동했잖아요, 자손이. 그러니까, 자손 문제로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직장이 없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인과 불화가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또 뭐야? 자손 문제를 묻더라 이거야, 자손 문제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내정점을 딱 치면 그 점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점 쳐놓고서 가감하게 치는 습관을 해요. 가감하게. 겁먹지 말고. 이건 점이 틀려질 수가 없어요. 거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자. 그래, 내정점을 쳤을 때 이렇게 많은 것이 병이 되는 것이고 동요가 되는 것이 병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가 동했어도 그게 부가 병이 되는 것이고, 또 공망이 됐을 때 공망도 병이 되는 것이고, 복신 없는 글자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내정점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 그리고 육춘깨를 가지고 딱 오면은 거의 다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실업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저번에 하 선생님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 한번 점치는 거 봤잖아요. 같이. 근데 제가 얘기할 때마다 거의 다 그게 맞잖아요. 틀린 게 없고, 틀린 게. 빗나간 게 없죠. 그래, 이런 건 내정점은 이렇게 점을 친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점을 치게 하면은 세유를 위주로 읽으면서 보고, 내가 점칠 때는 세유를 위주로 읽으면서 보는데, 성격을 맞출 때는 육수 있죠? 육수를 위주로 읽으면 돼, 또. 성격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청룡이 임했느냐, 주작이 임했느냐, 백호가 임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도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점을 쳤을 때는 세유가 뭐요? 응요를 극하고 있다. 이러면은 상담이 상당히 뭐예요? 순조로워요. 이게 내가 점을 쳤는데. 그리고 응요가 세유를 생해도 상당히 순조로워. 근데 응요가 나를 극하는 캐상이 나올 때는 내가 점 쳤을 때 이게요. 상담이 순조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 내정점은 참 웃긴 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손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자기 결혼 문제를 알고 싶다고. 결혼 문제를 알고 싶다고 나한테 딱 전화가 온 건데, 그래, 지금은 뭐 손님하고 이야기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점을 쳤어요. 저 사람이 왜 오나. 근데 캐상이 무슨 캐가 나오냐면은 이약캐, 육춘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오나 이렇게 점을 쳤는데, 왜 오나가 아니라
뭐 결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점을 쳤는데 육춘계가 나왔어. 그거 어떻게 송변할 거예요? 예? 함정입니다, 함정. 함정. 선생님 어떻게 해보실 거예요, 신 선생님? 간단해요. 육춘계 되니까 뭐요? 헤어져요? 그게 아니라 안 온다. 그 여자한테 전화 안 와요. 이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응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 손님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올까 이러면서 점을 쳤는데 육춘계가 딱 나오잖아. 그리고 그게 오면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게 안 오는 경우도. 그래 그런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래 내가 안 온다 그랬죠. 진짜로 안 왔어. 이게. 그래 여기 관상에 대가이신 하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지만은 똑같아요. 이렇게 점을 치면서 결혼 문제를 묻는데 인상 쓰면서 들어오는 인간들은 헤어질 것이고, 그죠?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어오는 애들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 내정점을 점칠 때는 요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 때에 따라서 육춘계라 그래가지고, 아, 너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육회에서 틀린 건 없어요. 통변에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또, 사람이 20대가 레정점을 치는 거하고, 30대가 레정점을 치는 거하고, 40대가 레정점을 치는 게 다 틀리게 통변이 돼야죠. 그죠?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육효의 최고의 꽃입니다. 레정점을 잘 친다는 것은. 그래, 육효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4월 을묘일점 점을 쳤는데, 재성. 이분은 무엇을 알고자 이 점을 친 겁니까, 이게? 한번. 예? 무엇을 알고자? 아까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선생님들. 예? 무엇을 알고자 점을 쳤나? 이 본인이 직접 점을 쳤다. 예? 일단은 보자. 많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났어요? 부성이 중중중하죠? 그죠? 다음에 공망은 자손이 공망 맞았죠? 그죠? 일진에 또 뭐가 많아? 재가 중중하죠? 그쵸? 그리고 이호를 가지고 이 태큐라 그래, 태큐. 태큐가 동했어요. 이호, 태큐. 그러면 무슨 문제로 왔겠어요? 네? 이분이 하 선생님 처의 복직 문제를 물으신 원장님 아시죠? 그분 점사거든요. 네.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묻기를 당신이
이사 문제를 나한테 논의하고자 한다. 그죠? 근데 그거 맞았잖아요. 그죠? 그 이사는 왜요? 부성이 중중하고 이유가 동했고, 그리고 초유에 부가 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논의를 추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 제일 먼저 완 스타트 묻는 게 자기는 이사 문제 알고 싶어가지고 점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손. 이거. 자식을, 딸을 낳을 수 있는가 또 묻잖아. 딸을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묻는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처의 복직 문제를 묻잖아요. 처의 복직 문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저번에 그 점친 내용이 그대로 맞지 않나요? 이게. 피해가지가 않더라, 피해가지가. 그래, 요거는, 많이 나타나 있는 거에 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망에 응한 거고. 그러니까,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 한다 그랬죠? 하늘의 기운은 병에 노출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육효를 잘 한다는 것은 이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이라는 그 수거 하나만 딱 입력시키면 그날로써 육효는 다 배운 거예요. 하늘의 기운은 병에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병이 무엇이냐? 이렇게 공망 맞은 병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하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거 한 방으로. 자. 그리고 이것이 선생님들이 이제 내정점을 잘 쳤다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뭐예요? 예? 진단까지 잘 내는 거예요, 진단. 그래, 처방은 다시 점쳐봐야 돼요, 다시. 근데 여기서 이제 거의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손이 외캐거 하잖아요. 그죠? 외캐. 그쵸? 외캐거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끔 가다가 또 처도 외캐거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와 그 자손을 멀리 밖으로 보낼 확률이 좀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근데 이제 이캐상으로 볼 때는 자손이 조금 좋아 보이진 않죠? 왜 그러냐면 공망 맞았고 부성이 중중중 해가지고 극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출로하는 자일이나 또는 자월이나 자년에 아이한테 되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가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 이런 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점을 다시 쳐볼 수도 있어요. 자손에 대한 진짜의 문제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본인도 안 좋죠, 본인. 그죠? 본인도 안 좋죠, 본인. 세유가 손이 됐는데 이렇게 극받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이 항상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세유에 손이 임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공망에 입었으니까 이분 항상 밝은 표정이 좀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가요? 지금은 좋아합니다. 밝은 표정 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외부적으로 기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정점을 쳤을 때 이효, 택효에 간이 동하면 무조건 이사해야 돼요. 이효에 택효에 간이 지사하면 이사를 무조건 시켜야 돼요. 이것은 청주작이잖아요, 주작. 그죠? 간이 주작에 임하면 간제구설이 임할 수도 있는 수지만 이 간성이 등사가 임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물어봐요. 밤에 잠자면서 매일 그거 꿔요, 저기. 이상한 꿈에 가위 눌리는 꿈들 문장 많이 꾸더라. 이후에 그래 택효가 임한 것은 집안이 불안한 거니까 이사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관성이 이후에서 임해가지고 동하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가끔 가다가 불에 뭐 탄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요. 그리고 관성이 이 현무에 임하면서 뭐 해수가 임한다면은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무는 비밀스러움인 거고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수도가 샌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있다가 또 2차 지장, 하지장에서 그런 거는 좀 배우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 이분은 요런 이사 문제와 자손 문제, 자손을 더 낳을 수 있는가, 딸 낳을 수 있는가 물었죠? 딸 낳을 수, 그죠? 딸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처가 어디 갈 수 있는데, 그래, 이걸 보고 처의 의지가 뭐예요? 월가일로부터 강하니까 어떻다고?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무진장 강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딸은 넣을 수가 없죠. 예? 딸은 넣을 수가 없죠. 그러지 못났던 거죠. 저번에 딸 아마 못 낳는다고 제가 그런 것 같은데. 나도 또 아들 낳는다 그랬을 거야, 그분. 자, 다음에 또 점친 게 뭐냐 하면은,